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에서 국내 쌀의 5분의 1을 생산하고 있지만 수출되는 전남 쌀의 비중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가 가뭄 대책비 90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추가 투입되는 가뭄 대책비는 가뭄이 극심한 시군에 우선 쓰여집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시범 사업이 포함된 데 대해 광주시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전두환 씨 회고록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번 주 법원에 냅니다. 국내 쌀의 5분의 1은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부분에서는 전남 쌀의 비중이 1%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에서 생산된 이 유기농 쌀은 협약을 통해 조만간 중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윤기가 나고 밥맛이 좋은 점이 호평을 받은 겁니다. 또 중국 정부의 안전한 먹거리 정책에 맞춰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쌀임을 내세워 중국 시장을 뚫었습니다.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에서 얼마만큼 물량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 쌀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중국이나 미국, 영국 등 해외로 수출된 전남 쌀은 총 44톤에 불과합니다. 국내 쌀 수출 비중에서 1%도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경기미나 충청도 쌀은 일찍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반면 전남 쌀은 그렇지가 못해 수출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또 전남 쌀의 경우 중저가미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수출 경쟁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남미가 상당히 어떤 제품 생산에 있어서는 고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저가면에서의 어떤 이런 인식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전남쌀의 경쟁력을 갖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겠냐. 주요 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사드 문제로 악화된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 시장에서 미국이나 일본 쌀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제주와 전북, 군산 등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라남도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된 지 사흘 만에 AI 위기 단계를 경계로 환원하고 전북과 가까운 담양과 장성, 영광 등 5개 군에 통제 소독 장소를 설치하는 한편 도내 모든 가금 농가에서 긴급 임상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 해남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9일까지 10개 시군에서 3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가금류 213만 8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전라남도가 오늘까지 가뭄 대책비 90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추가 투입되는 가뭄 대책비는 신안, 무안, 장흥 등 가뭄이 극심한 시군을 우선적으로 차등 지원해 저수지 바닥 굴착과 소형 관정 개발 등 긴급 급수 대책비로 쓰여집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어제까지 평균 강수량이 160mm로 평년의 38%에 불과해 9개 시군 4천여 헥타르에서 모내기가 지연되고 있고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도 목마름과 시듬, 고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우박 피해 농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피해 농가 복구 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와 활부 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남과 전북 일부 지역에 소나기를 동반한 우박이 떨어져 과수 낙과와 엽채류 파열 등 66헥타르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씨를 뿌리기 가장 좋다는 절기 망종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22도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낮에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20에서 5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꽤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6.6도를 비롯해 영광과 담양이 13.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의 낮 기온이 28도, 담양과 화순 29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적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8도, 보성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후변화 속에서 전남의 아열대 작물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광양의 매실, 나주의 배처럼 앞으로 권역별 집중화를 통해 짜임새 있게 육성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아열대성 과일인 파파야는 20도 이상을 유지해야 생장이 원활합니다. 이 같은 고온성 작물의 최북단 한계 재배지가 곡성까지 올라왔습니다. 난방을 하기도 하지만 온난화 속에서 전반적인 기온이 상승하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경제 재배에 성공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좀 북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해안 일대가 아열대 기후대로 접어든 가운데 전남에서 재배 중인 아열대 작물은 파파야와 애플, 망고, 커피 등 모두 26종, 3,800농가에서 총 1,575헥타르에 달합니다. 재배 면적이 도내 유입 품목인 배의 절반가량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아열대 작물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전남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적 특성과 기후에 따라 3개에서 많게는 11개의 아열대 작물이 집중 육성됩니다. 그동안 농가가 알아서 품목을 정하고 재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특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농업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아열대 작물을 권역화시켜서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의 매실이나 나주의 배처럼 이제 아열대 작물도 특성화 재배지가 생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추경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시범 사업이 포함된 데 대해 광주시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11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에 지역 밀착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시범 사업 실시가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장현 시장은 지난 2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앞으로 광주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과제 가운데 하나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 달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진흥원은 호남학 자료를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호남학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법인 설립 등기, 조직 구성을 거쳐 하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섬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근무 희망자가 없어 장기간 공백이 생기는가 하면 참신한 의료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영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원장실이 4개월 이상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의사인 전임 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뒤 2차례 공모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습니다. 섬 지역이라 업무가 많고 급여 등 근무 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해 기피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 규칙을 바꾸는 궁여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개방형으로 하게 생기면 이제 의사면 소지자 또는 이제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근무 5년 이상 근무한 자격자가 되니까 이제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죠. 신안군 신유도의 행복의원은 근무하던 은퇴 의사가 떠나면서 3년 만인 지난 4월 사라졌습니다. 전라남도가 근무를 희망하는 은퇴 의사에게 한 달 생활비 30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한 행복의원은 이제 완도, 노화도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여러 가지 섬 지역이고 보수 체계의 그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급여 체계 등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전문 의료 인력 모셔오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소록도에서 40여 년 동안 한센인을 돌본 마리안누와 마가렛 수녀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이 추진됩니다.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라남도 동유럽 순방단은 지난 2일 헤르비 반슈타 오스트리아 티롤주 의회 의장을 만나 수녀들의 선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특히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안누와 마가렛 수녀는 인스부르크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과 1966년 한국 땅을 밟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뒤 지난 2005년 본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5월단체와 민변 광주지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이번 주 중에 법원에 전두환 회고록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두환 씨 회고록 가운데 헬기 사격과 북한 개입, 발포 명령의 부정 등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념재단은 회고록 소송과 별개로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묘사한 것과 관련해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6월 민주항쟁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6월 항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 광주 5.18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6월 항쟁 기념사업회 조선호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6월 항쟁이 어떤 항쟁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이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죠. 대한민국 역사가 비록 길지는 않습니다만 서양에서 했던 300년의 역사를 저희들은 50년 만에 이렇게 이루어내게 된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6월 항쟁의 뿌리는 5.18 민주항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두 항쟁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80년 5.18이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죠. 네. 그 배경에는 이제 저희들이 박정희 군사 독재가 끝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라고 하는 염원이 이렇게 녹아 있었던 건데, 이제 광주로 고립되면서 80년 5.18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럼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그걸 회피했거나 함께하지 못했던 죄의식들, 부채식들이 묶이면서 7년간의 지난한 싸움을 벌립니다. 그건 네. 진상규명 투쟁과 책임자 처벌 투쟁이죠. 네. 그것들이 80년 5.18이 고립된 투쟁이었다고 한다면 87년 6월 항쟁은 전국화된 광주의 전국화가 이루어졌고, 네. 그것들이 철저히 조직적으로 싸움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의 정신은 80년 5.18의 정신을 전국화해내고 성공해내는 이런 이제 흐름을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에 있어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결국 87년 6월 항쟁은 80년 5.18의 전국화였고, 그리고 80년 5.18의 꿈을 현화시켜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연관성이 있군요. 예, 6월 항쟁이 올해로 이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이어서 더욱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30주년이다 보니까요, 다시 돌아보는 작업들 좀 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민주주의가 많이 이제 후퇴를 하고 위기를 많이 느꼈었죠. 그래서 민주주의 회복도 좀 해내는 올해 참 기쁜 이제 해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꿈에 저희들이 늘 추구했었던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걸 해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제 87년 6월 항쟁을 다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87년 6월 항쟁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좀 그런 면들이 좀 강합니다. 뭐냐면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에 의해서 전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87년 6월 항쟁의 주요 동력이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좀 촉매제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철저히 준비된 7년간의 지난한 투쟁 속에서 조직화되고 강구화되고, 그리고 이게 전국화되면서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좀 필연적인 이런 이유 부분들이 다시 재평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그 속에 있어서 당시의 전남, 즉 광주 전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87년 6월 26일 날 민주평화대행진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한 150만 정도가 시위에 참가한 걸로 나옵니다. 전국 단위가. 근데 광주에서만 해서 50만, 그리고 전남까지 하면 거의 60만 정도가, 즉 한
반 정도의 그 인원이 이렇게 민주평화대행진에 참가했던 걸 봤을 때 그때 당시 전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었다. 그 부분들이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6월 민주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어떤 기념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남의 역할은 정말 지대했었다. 특히 이제 광주 그 6월 환경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상 광주의 연장이었고 그것이 7년간의 지난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전남의 그 투쟁력이 그 뒷받침되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명확히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올해 역사 정리 사업, 기억에 남아있는 역사 정리,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을 역사로서 이렇게 정리해내는 이런 작업들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이런 이제 구술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부문에 대한 그 역사 정리,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 이런 것들이 주요 이제 사업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념식, 그 다음에 이제 민주대행진을 좀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이 87년 당시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재현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재현해낼 수 있도록 한번 함께 좀 해보는 자리,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표석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 토론회를 좀 통해서 올해 연말쯤 가면 상황을 좀 정리해내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리사체로 물의를 일으킨 광양시 의원에 대한 의회의 제명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일부는 광양시 의회 이모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연 36%에서 48%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의회는 지난 3월 이 의원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됐던 50대 여성이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선은 어제 오전 8시쯤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동래도 앞바다에서 지난 2일 나로 일대교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는 51살 이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나로대교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3일 만에 발견됐으며 해경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높게, 하늘 높게, 어디로 넘어갔어요. 권한이라 엊그제 이어서 오늘도 1회 3루 타자 홈런포. 한쪽에 만족할 수 없는 기합니다. 왼쪽에 좌익수 옆에 떨어진 안타. 2루에 있던 이명기는 3루로 홈으로 나지만은 3루까지 타자주자 2루까지 갑니다. 1루 타격 왼쪽에 서동욱을 불러들이는 신종길의 적시타. 김상수가 3쪽으로 많이 갔다. 1구 타격 중전 안타. 권한이라는 3루를 턴해서 홈을 향합니다. 김선빈의 타점 적시타.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3루자 홈으로 김선빈까지 3루를 돌아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2타점 안치용의 적시타. 투앤원 왼쪽에 높게 탑장을 직접한다. 마지막까지 천천히 불러들일 수 있는 타구. 그리고 2루까지 서동욱. 최원준 그러나 투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서동욱까지 홈으로 1루에 던전 3루 타자전 2루까지 2타점 툭 갖다 맞췄습니다. 박혜민 3루 주자 태극 스타트 끊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민식의 세이플라이 타점 주자 2루 3루간 빠져나갑니다. 타구를 피해서 3루를 돌아 홈으로 들어오고 있는 최원준. 이렇게 또 한 점을 보태면서 11대1 10점 차까지 따라가고 있는 기아입니다. 좀 뻗었다가 들어왔습니다. 스윙 삼진 아웃. 김상수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퇴직 후 삶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제2의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개인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을 보니 나이 지긋한 중장년들. 돋보기 안경 너머로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이 더없이 진지해 보입니다. 동의대에 마련된 50플러스 생애 재설계 대학의 수강생들입니다. 계속 일을 하던 사람이 돼서 굉장히 일에 대해서 좀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자꾸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도 많이 배웠는데 이번 학기 처음으로 개설된 과정은 드론입니다. 취미 삼아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일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명을 모집했는데 단 며칠 새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나이 많은 분들도 배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처음 시작한 생애 재설계 대학은 동의대와 부산대 두 곳에 설치됐습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의 경우 한 해 7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집 짓기부터 독서클럽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저희들 단위 교육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생애 설계가 된다면 지금 은퇴자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진짜 100세 시대 준비하는 60, 70에 뭔가에 막 큰 보답을 해내리라고 또 봅니다. 부산시는 생애 재설계 지원에 대한 중장년층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광주시가 시내 22개 터널과 지하차도 청소를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7월 중순까지 월출 지하차도를 시작으로 집봉터널과 용산터널 등에서 진행되는데 지하차도 내부 벽면과 배수로 집수정에 쌓인 토사와 생활쓰레기를 걷어낼 계획입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차도 침수를 막기 위해 청소가 필요하다며 교통통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들의 여름철 자주 찾는 황룡강과 광주천의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연구원은 주화모물이 유입돼 대체로 깨끗한 광주천 상류와 황룡강 임곡교 지점에 물을 채취해 9월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100mm당 500개 이상 초과하는 경우 조사 횟수를 늘리고 4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안내방송과 원인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은 1년 중 씨를 뿌리기 가장 좋다는 절기 망종입니다. 주말에 이어서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낮 기온 22도로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낮에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20에서 50mm의 강우가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꽤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16.6도를 비롯해 영광과 담양이 13.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장성 28도, 담양과 화순 나주 29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8도, 보성 26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오늘 1m 안팎으로 물결 낮게 일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 높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목요일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 우리 지역 또 한 번의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